분명히 아는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파동의 간섭. 파동의 간섭. 우리가 간섭까지 배우기 전에 굴절을 배웠죠. 굴절에서는 굴절 유형식을 반드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전반사 상황에 대해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굴절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은 이제 간섭인데, 간섭. 뭐 굴절과 간섭에 대해서 보면 파동이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빛을 이제 파동이라고 했을 때 빛은 간섭에서 보이기 때문에 빛을 파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건 파동만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굴절은 입자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간섭은 파동만이 가지는 특성이다. 이렇게 우선 알고 있으면 되겠고, 간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경로차. 간섭 문제는 결국 경로차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알 텐데, 우선 파동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온 게 중첩의 원리와 독립성의 원리 두 가지가 있죠.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독립성. 이게 파동이 갖는 특성입니다. 이렇게 진폭이 1인 이러한 파동과 진폭이 2인 이러한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만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 만나는 순간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진폭이 3인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이걸 파동의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더해진다는 거야. 두 개가 더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더해진 다음에 이제 계속 이건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고 이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었잖아. 이 다음에 더해졌을 때 진폭이 3이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폭 2인 파동은 그대로 왼쪽으로 진행하고요. 진폭이 1인 파동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더라. 더해지는 순간만 진폭이 더해지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독립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진행이 가더라. 이건 독립성의 원리라고 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쫙 비춥니다. 제일 뒤에서 제일 뒷자리에서 이렇게 쫙 스크린으로 화면을 비추는데 이렇게 뭐 1번 영화를 비추고 또 다른 영화를 이렇게 2번 영화를 비추는데 스크린에 비추는데 이게 두 개 겹쳐지게 했다고 해보자. 두 개가 중간에서 빛이 더해지게 하면 여기서는 이 두 개 화면이 더해지겠죠. 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독립적으로 2번 영화가 여기에 상영이 되고 1번 영화가 여기에 상영이 된다는 파동의 독립성의 원리를 설명한 거고요. 이 두 가지가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동의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독립성의 원리.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중첩이 되었을 때 진폭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해요. 간섭이 이제 경로차면 보면 된다고 했는데 그건 그게 뭔지 알아보자.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중첩되었을 때 이제 진폭이 커지면 이거를 보강간섭, 진폭이 작아지면 상쇄간섭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간섭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간섭은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두 가지. 자, 마루가 만났어. 그럼 이건 보강간섭일까요? 상쇄간섭일까요? 보강간섭이죠. 진폭이 커졌죠. 골과 골이 만났어. 이건 보강일까 상쇄일까? 이것도 보강입니다. 진폭이 아래로 커졌잖아. 그치? 둘 다 보강간섭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상이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위상이라고 하는 건 위치와 운동 상태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위상이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나게 되면 이거 보강간섭이다. 마루든 골이든 위상이 같으면 보강간섭이 됩니다. 상쇄간섭은 위상이 정반대인 거. 마루와 골이 이렇게 만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폭이 제로가 되지. 입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입자의 세계에서는 야구공과 탁구공이 이렇게 만나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 안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파동에서는
두 개 이상이 반대면 진폭이 제로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이 될지 상쇄를 될지를 너희들이 이제 문제에서 파악을 하는 게 이 간섭 문제의 풀이 간섭 문제에서 물어보는 주요 요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결파의 간섭 얘기가 나왔는데 물결파의 간섭을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동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이해가 쉬운데 지금 여기 이제 동영상이 아직 안 되니까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파원 A라고 해봅시다. 파원 A에서 파동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린 거 이제 파면이죠. 이게 파동이 쭉 진행이 나가고 있어. 이렇게 A 파원에서 이런 파동이 진행이 나가고 있고 B 파원은 한 이쯤에 그려볼까요? 여기에 B 파원이 있다고 합니다. B 파원에서 마찬가지로 파동이 쫙 퍼져 나간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선으로 실선으로 그은 게 뭐냐면 이 실선을 마루라고 해보자. 같은 마루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쭉 이어진 거야. 이건 이제 파면이죠. 파동 A가 만들어지는 파면을 그린 거고 B가 만드는 파면을 그린 건데 이 실선을 마루라고 해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제 마루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루. 그러면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이 점들은 이렇게 마루가 더해진 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점들은 보강 간섭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파동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 마루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점이 실선이 만나는 점이. 그럼 마루와 마루 사이에는 골이 있겠죠. 그 골을 또 한번 그려볼까요? 골을 또 한번 그려보면 이 점선이 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 점선 부분이 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마루니까 이런 모양이죠. 마루 이런 모양으로 쫙 퍼져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 실선 사이사이가 바로 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바로 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테고, 자 그럼 이런 지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이런 지점 점선과 점선이 만났어. 이런 지점도 어떻게 됩니까? 골과 골이 만나는 거니까 보강이 되죠. 같은 위치에 만났으니까 이런 데도 보강이에요. 이런 데도 보강, 이런 데도 보강. 아니죠.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거, 점선과 점선이 만나는 거, 이런 지점들이 전부 다 보강이 되는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쇄간섭한 지점들은 어딜까? 상쇄간섭한 지점들은 마루와 골이 만나야 되겠죠?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면 이런 데가 되겠네. 이런 데 마루, 골 만났죠? 그 다음에 쭉 요런 데 마루와 골, 요런 데가 이제 상쇄 간섭하는 지점이 됩니다. 우선은 이 많은 위치 중에 엄청나게 많은 위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강 간섭하는 지점, 가장 기본적인 지점 찾아보면 어디가 되냐? 자, 여기 보강 간섭하죠. 여기도 보강 간섭하지. 골과 골이 만나. 여기도 보강 간섭. 여기도 보강 간섭한단 말이야. 요 점들 쭉 이어보면 이 점이 이 점이 전부 다 보강 간섭하는 위치가 됩니다. 이 가운데 지점. 이 가운데 지점이 보강 간섭하는 이유는 경로차 때문에, 경로차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차. 자, 우선 경로차가 뭔지 보면 경로차는 거리차하고 똑같은 말이야. 거리차. 두 파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차이를 경로차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이거를 그냥 델타라고 해요. 델타하고 경로차를 의미하는 거야. 두 파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차이.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 지점들은 전부 다 경로차가 얼마냐? 경로차가 0인 점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경로차 0인지 볼까요? 자, 이 지점은 두 파원으로부터 거리 차이가 0이죠. 이 지점도 마찬가지 두 파원으로부터 거리 차이가 0이야. 거리 차이가 0이면 왜 보강간섭하게 되냐? A 파원과 B 파원에서 파동을 보내줍니다.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동일한 위상으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물결파를 만들어줄 때 동일하게 이렇게 이 점을 찍어준다는 거야. 이렇게 동일한 위상으로 보내줬을 때 A에서 파동이 A점에서 파동이 이렇게 쭉 퍼져 나간다고 봅시다. 뭐 이렇게까지 쭉 파동이 퍼져 나간다고 해봅시다. B에서도 동일한 위상으로 파동이 나가니까 이렇게 갔을 거야.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쭉 진행하는 파동이 A점에 쭉 퍼져나가고 B점에 쭉 퍼져나갔는데 거리가 같으면 맨 처음에 같은 위상으로 출발하니까 이렇게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거리만큼 오는데 걸린 시간 똑같으니까 이 거리 차이가 0인 지점, 이런 지점들은 항상 같은 위상을 만나겠지. A에서 보내준 파동과 B에서 보내준 파동이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항상 같은 위상을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경로차가 0인 지점에서는 항상 보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한가운데 이 지점들은 보강 간섭하는 지점입니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약간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한번 치우쳐 봅시다. 오른쪽으로 한번 치우쳐 볼까요? 오른쪽 약간 치우쳐 가면 요런 지점도 있잖아요. 요거 마루와 골이 만났지? 요것도 마루와 골이 만났죠? 마루와 골이 만났죠? 요런 지점들은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면 요런 지점들 쭉 이어보면 요렇게 되죠? 요런 지점들은 지금 상쇄 간섭하고 있는 지점이란 말이야. 경로차 제로인 지점에서 약간 치우쳐 갔더니 거리 차이가 생기죠. 요 거리와 요 거리는 다르지. A 거리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A 거리에서 B 거리를 뺀 값이 얼마가 되면 상쇄 간섭하게 되냐? 자, 거리 차이가 여기에서 B가 좀 더 빨리 도착하죠. B가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당겨지는 거야. B가 좀 더 빨리 도착해서 얼마만큼 빨리 도착한다고 해볼까요? B가 좀 당겨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이 그래도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파동 그림을 그릴 때는 4분의 1 파장씩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 그랬지. 우선 한 파장씩 나눠볼까? 이렇게 이게 한 파장이죠. 여기까지 한 파장씩 나눠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한 파장씩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누면 이게 반 파장씩 나눠지면 되겠지. 이게 반 파장씩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더 나누면 이제 이게 4분의 1 파장씩 나누게 되는 거지. 좀 길이를 좀 일관되게 그리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게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씩 나눈 생각하면 훨씬 파악이 쉽다 그랬어. 그러면 요거는 B가 좀 더 앞서서 출발하면, 그러니까 A랑 B는 동시에 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파동을 보내주고 있는데 B가 여기에서 좀 더 빨리 도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위상이 항상 정반대 위상이 만나는 거야. 여기서는 변이가 둘 다 제로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A에서 마루 도착할 때 B에서는 고리 도착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A에서 고리 도착할 때 B에서 보내준 파동이 마루가 도착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경로차가 얼마가 되면 이게 정반대 위상이 만나게 되냐면 경로차가 딱 반파장이 되면, 이만큼이 반파장이야. 반파장이 되면 항상 반대 위상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경로차가 반파장이다,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냐? 여기 경로차 제로입니다. 여기는 경로차가 반파장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거기서 좀 더 치우치면 거리 차이가 더 나겠죠? 좀 더 치우쳐서 가볼까요? 좀 더 치우쳐서 가보면 이런 지점도 있죠? 이런 지점들. 마루마루, 골골, 마루마루, 골골 이렇게 만나는 지점도 있죠?
이런 지점들은 또 보강 간섭하는 지점이야. 이런 지점들은 어떻게 되냐? B가 더 짧단 말이야. B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B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이야. 그러면 A랑 B의 경로차, 거리 차이가 한 파장만큼 나는 지점이 되면 항상 또 보강 간섭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 이 지점은 경로차가 한 파장만큼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 더 그려볼까요? 여기는 또 그 다음에 상수에 간섭하는 지점. 여기는 경로차가 또 얼마냐? 여기 경로차가 2분의 3파장만큼.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보강 간섭하는 지점이 되죠. 여기는 경로차가 2람다만큼 있는 지점.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여기도 대칭적으로 그려지겠죠. 정중앙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중앙. A랑 B를 잇는 이 선상에서 정중앙은 항상 경로차가 제로가 되죠. 그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정중앙에서 A, B를 잇는 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첫 번째 상수 간섭하는 지점이 나올까? 여기서 얼마만큼 가면 경로차가, 그러니까 A에서 이 이미 좀 P점이라고 할까요? A에서 P점까지의 거리와 B에서 P점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바로 2분의 1 람다면 첫 번째 보강 간섭한 지점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정중앙에서 얼마만큼 가면 경로차, 거리 차이가 2분의 람다가 되냐? 이 거리는 4분의 람다가 되겠죠. 그만큼의 거리. 4분의 람다만큼 가면 여기서는 4분의 람다가 증가하고 여기서는 4분의 람다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거리 차이는 2분의 람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A, B를 있는 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첫 번째 보강 간섭하는 지점이 나오냐? 4분의 람다만큼 가면 된다. 첫 번째 또 정중앙에서부터 오른쪽 가다가 첫 번째 보강 간섭하는 위치는 또 얼마만큼 가면 되냐? 보강 간섭하기 위해서는 경로차가 람다면 된단 말이야. 경로차가 람다라는 얘기는 이 위치에서 2분의 람다만큼 가면 거리 차이는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또 첫 번째 보강 간섭하는 지점이 또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로차가 핵심이야. 이 간섭에서는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면 우리가 보강을 할지 상쇄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 대전제는 뭐냐? 대전제는 A랑 B가 어떤 위상으로 동시에 시작을 했다. 파원에서 어떻게 파동이 시작했다. 같은 위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이게 보강, 이게 보강, 이게 보강, 이게 상쇄, 이게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대전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전제를 바꿔서 두 파원에서 같은 위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반대 위상으로 출발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조건들이 다 완전히 다 바뀝니다. A, B가 이렇게 서로 교대로 첨벙 이렇게 줬다고 해봐. 그러면 정중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동이 가고 A에서 이렇게 가고 B에서 반대 위상으로 출발했다는 거야. 그러면 경로차가 제로인 지점은 항상 상수간섭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대전제가 바뀌어버리면 이 조건들이 전부 다 다시 반대로 된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0페이지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경로차가 제로이거나 람다이거나 2람다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정리해 볼까요? 보강간섭하는 지점은 경로차가 제로이거나 람다이거나 2람다이거나 3람다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나와. 그 다음에 상쇄간섭하는 지점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이거나 2분의 람다이거나 2분의 3람다이거나 2분의 5람다이거나 2분의 7람다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쇄간섭하는 지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일반식으로 표현해보면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냐? 보강간섭하는 지점은 경로차가 0이거나 파장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이거는 반파장의 2배, 반파장의 4배, 반파장의 6배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경로차가 0이거나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간섭. 반파장의 짝수배. 요거는 반파장의 홀수배. 2분의 1 람다의 1배, 3배, 5배, 7배 이렇게 되잖아. 반파장의 홀수배면 반파장. 2분의 람다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간섭, 홀수배면 상수간섭한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의 간섭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이건 일반적인 파동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소리의 간섭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 주면 됩니다. 빛의 간섭에서도 마찬가지. 소리와 빛도 둘 다 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파동에서 간섭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럼 소리의 간섭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두 개의 스피커가 있다고 하는 거야. A에도 스피커가 있고 B에도 스피커가 있는데 이게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게 보강간섭한다는 얘기는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진폭이 커진다. 진폭은 소리의 어떤 값을 결정하는 요소냐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린다. 상쇄간섭하는 지점은 소리가 약하게 들린다. 이 소리의 상쇄간섭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있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야, 여기 취하지 말라고 원장님이 어제 이렇게 밀어놓은 것 같은데 그들 안 났네. 뭐라고? 공간했어? 앞쪽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소리의 상쇄간섭을 이용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간섭. 빛의 간섭에서는 얇은 막 간섭이 자주 나오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얇은 막, 비누막이나 얇은 기름막에서는 어떠한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빛의 파장은 엄청 짧죠. 그래서 아주 얇은 막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얇은 막이 좀 된다고 해보자. 얇은 비눗방울 보면 비눗방울 막이 엄청 얇죠. 그 막에서 일어나는 간섭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빛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반사를 하고 일부는 반사, 일부는 투과를 합니다. 투과를 다른 말로 굴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을 해.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다른 경계면이잖아요. 이게 얇은 비누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일부는 또 반사하고 일부는 또 투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면에서 또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또 투과가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각 경계면에서 항상 빛이 파동이 도달하면 경계면에서 투과 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반사와 두 번째 막에서 반사되고 쭉 투과돼 나오는 요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내는 간섭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보강을 하는지, 보강을 하면 빛이 밝게 빛날 테고 상쇄 간섭하는지, 상쇄 간섭하면 빛이 어떻게 나타나겠죠?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파장의 빛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파장마다 그러니까 다양한 파장마다 경로차가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비누막을 보면 막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무늬가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누막의 두께가 일정치 않고 어디는 약간 두껍고 어디는 약간 얇기 때문에 이놈이 여기서 여기서 반사하고 여기서 반사된 거 이 두 개가 보강하는 색깔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빨간색이 보강해서 빨간 색깔을 보이고 여기서는 파란색이 보강해서 파란 색깔을 보이는 현상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무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는 문제, 계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경로차가 뭐에 해당합니까? 경로차가 파동이 여기까지 같은 위상으로 쭉 옵니다. 오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이 갔죠. 근데 요 빛은, 두 번째 빛은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로차, 거리 차이가 이 얇은 막의 두께의 2배 갔다가 다시 오는 이만큼 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차가 얇은 막의 두께의 2배가 경로차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보강일지 상쇄일지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 건 틈을 얘기하는 거고, 이 두 개의 틈에 의해서 생기는 간섭을 얘기하는 건데,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지우기 힘드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A 파원과 B 파원에서 모든 공간에서 어떤 보강을 하냐 상쇄를 하냐 이걸 표현한 건데, 이중 슬릿은 요걸 슬릿이라고 해보자. 여기서 빛을 쏴줍니다. 빛을 쏴주는데 이 두 개의 틈이 있어. 한 개의 틈하고 한 개의 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 쭉 빠져나갈 때 여기서 빛이 빠져나가는데 빛을 파동으로 해석해서 여기서 쭉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크린을 딱 이렇게 해줍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는 보는 거 아니고 스크린에 도달한 빛이 보강을 할지 상쇄를 할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정중앙은 A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 딱 도달할 테고 B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 딱 도달할 테니까 경로차가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강 간섭할 거야. 그래서 밝게 빛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 A와 B의 경로차가 생기고 그 경로차가 2분의 1 람다가 된다면 여기는 빛은 상쇄간섭하겠죠. 그래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그래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띄면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거를 이중 슬릿이라고 해요. 여기서 빛을 단일 슬릿을 통해서 한 개의 빛을 비춰주고 그러면 동일한 위상으로 A, B에서 출발을 하고 경로차가 이 정중앙에 해당하는 스크린의 정중앙은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주기적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걸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272페이지는 그걸 활용한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결국 경로차야.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되면 상쇄간섭, 반파장에 짝수되면 보강간섭을 한다. 경로차가 제로면 당연히 보강간섭을 한다라는 원리를 설명을 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같은 위상을 출발하는데 혹시나 이제 내신에서 선생님이 작정하고 문제를 틀게 된다고 한다면 A, B가 서로 반대 위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것만 그냥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272페이지에 간섭을 활용한 장치를 보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반사 코팅. 두 번째 이제 무반사 코팅인데 이런 거야. 이건 빛에서 얇은 막에서의 간섭을 이용한 예입니다. 너희들 안경을 보면 안경 표면에 무반사 코팅이 돼 있단 말이야. 안경이 이렇게 있어. 이게 렌즈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코팅을 해. 얇은 막을 씌워가지고 코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빛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코팅을 합니다. 자, 어떤 식인지 한번 볼까요?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무조건 일부는 반사, 일부는 투과가 된다고 했지. 아무리 투과율을 높여도 반사되는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5%가 이렇게 반사가 되고 95%가 투과됐다고 해보자. 근데 이 반사되는 5%도 줄이고 싶은 거야. 이 간섭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얇은 막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어떻게 간섭이 일어나게 하냐. 얇은 막을 씌워가지고 첫 번째 여기서 반사가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막에서 반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첫 번째 막에서 반사가 이루어지는 것, 요 두 개가 상쇄 간섭을 하게끔 이 코팅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상쇄 간섭한다? 상쇄 간섭한다면 진폭이 제로가 되죠. 진폭이 제로면 에너지가 제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사되는 게 0이야. 그러면 투과되는 게 100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상쇄 간섭을 시켜서 얇은 막 간섭에서 상쇄 간섭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투과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개의 광선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 또 반사가 되고 여기서 또 반사가 되고 일부 투과되고 일부 또 반사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주된 여기 뒤로 갈수록 세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상쇄 간섭을 이용하면 투과율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간섭의 활용과 현상, 여러 가지 악기. 모든 악기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정상파라는 걸 설명해야겠구나. 정상파. 자, 우선 이거 간섭,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됐고요. 그림을 지우고 정상파를 설명해 봅시다. 제일 아래 나와 있는 정상파. 정상파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상파의 반대. 정상파의 반대는 비정상파가 아닙니다. 이 정상파는 영어로 어떻게 되냐? 정상파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요. 스탠딩 웨이브. 그러니까 정상파는 그냥 서 있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파동이라는 의미죠.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건 정지한 게 아니죠. 파동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흐름이 쫙 이동이 가는 걸 이거 파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있어. 그런 걸 이제 정상파라고 하는데, 정상파는 어떻게 해서 되냐? 정상파가 만들어지려면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파동의 진폭이나 주기나 그 다음에 진행 속도나 다 동일한데 오로지 진행 방향만 정반대인 파동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 서로 중첩이 되면 정상파 만들어집니다. 너희들 줄을 이렇게 잡고 막 흔들잖아요. 줄을 잡고 막 흔들다 보면 이 고정된, 반대편에 고정된 지점에서 반사가 돼서 모든 건 다 동일한데 파동의 방향만 정반대인 파동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서 가만히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점에서 여점에서 파동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 중앙에서 어떤 파동이 만들어지냐? 이러한 파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된다. 여기다가 직선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막 줄을 흔들면 가만히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쌤이 용출 같은 거 가져다 직접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데 영상대로 워낙 잘 나와 있잖아요. 구멍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막 흔들면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고 좀 더 빨리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더 짧아지는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정상파라고 해요. 정상파가 어떻게 되냐? 진폭이 증가하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서로 오는 파동이 더해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악기에서 활용합니다. 우리가 기타 줄을 칠 때 피아노 건반을 치면 피아노 이 해머가 줄을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줄에서 이러한 정상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기타 줄을 튕기면 기타 줄에서 정상파, 이런 정상파 만들어지게 되죠. 튕기면 양 끝에서 이렇게 파동이 서로 오면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파가 더해져서 이러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상파, 스탠딩 웨이브,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파동의 간섭에 의한 결과다. 정반대방향을 진행하는 두 개의 파동이 더해진 결과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정상파에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파동에서 여기를 마루, 여기를 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정상파에서는 최대 진폭 운동하는 부분이 있고 진폭이 제로인 부분이 있어. 항상 진행할 때 항상 정반대 이상이 만나게 되고 여기서 항상 같은 이상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 되거든. 여기를 뭐라고 하냐? 여기를 뭐라고 하지? 배라고 합니다. 배. 여기를 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파에서는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죠. 파동 위치를 설명할 때 여기를 배, 진폭이 최대를 배라고 하고 진폭이 항상 제로인데 상쇄간섭하는 지점 여기는 마디, 항상 보강간섭하는 지점 여기 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악기는 다 정상파라고 보면 됩니다. 관악기의 경우 공기의 진동이 정상파 운동하는 거고요. 현악기 같은 경우 줄에서의 정상파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간섭을 활용한 현상에서 여러 가지 악기, 모든 악기들은 간섭, 보강간섭을 하는 정상파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공연장을 설계할 때 공연장을 보면 공연장의 모양이
이렇게 정육면체거나 이렇게 똑바로 생긴 공연장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너희들 빈방에 가서 어떤 말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울리죠. 가구들이 하나도 없는 네모난 정사각형 빈방에 가서 뭔 얘기하면 막 소리가 울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벽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 소리랑 내가 내는 소리가 막 겹쳐져서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울려. 근데 어떤 음악을 연주할 때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 소리가 서로 왜곡돼서 들리면 안 되겠지.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벽면에 기하학적인 장식품도 있고 공연장의 형태 자체가 간섭 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VD의 정보 재생. DVD죠. 너희들 그 CD라고 알고 있죠? CD를 모르고 있는 애들도 요즘 있던데 CD라는 게 있습니다. CD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생긴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요거 예전에는 요걸로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걸로 이제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CD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MP3 플레이어로 바뀌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여기 CD를 보면 빛에 비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짝반짝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게 그러한 색깔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CD는 얇은 우리가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얇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 홈이 이렇게 파져 있고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과 안 파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근데 요게 간섭은 빛이 이렇게 도달해서 여기서 출발한 빛과 바로 옆에 이 홈이 파여 있는 곳에 출발한 빛이 서로 경로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간섭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얇은 막 간섭에서와 마찬가지로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얇은 홈만 파여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빛을 비추면 거기서 이제 정보를 읽을 때 여기서 출발한 빛과 여기서 출발한 빛이 보강을 하는지 상쇄환수를 하는지 이걸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동안 한 지점을 쭉 빛을 비추면서 보강할지 상쇄를 할지 이걸 가지고 0과 1을 파악을 하는 거죠. 홈이 파여 있으면 보강, 홈이 파여 있지 않으면 상쇄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거. 이걸 이제 CD나 DVD에 정보 저장하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포 나비라고 있는데, 모르포 나비를 보면 이 나비의 날개가 아주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색소가 하나도 없대. 색소가 하나도 없고, 이 CD와 마찬가지로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런 날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간섭 현상을 활용한 현상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설명이 다 됐죠. 핵심은 뭐냐? 물리는 모든 단원을 단 한 가지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좋죠. 물리는 여기서는 경로차가 핵심이다. 경로차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간섭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부분을 마무리됐고 다음 시간에 근데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킬러 문제가 그 전반사 굴절율 거기서 나와. 시연이 이 강의 들었어 안 들었어? 선생님이 올려놓은 강의. 듣다가 멈췄어. 이 전반사 파트는 꼭 한번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거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중성 부분 설명을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제 문제풀이로 진행할 테고요. 오늘 이 간섭에 대한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자. 자, 어디를 풀어볼까요? 277페이지에 10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277페이지에 10번.
요거. 자, 형준이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 질문 해주면 선생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희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어렵죠. 아까 그림을 그렸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A 지점이 여기 있고 여기가 B 지점이 있어. 근데 A와 B를 잇는 직선상에서 이 정 가운데, 이 정 가운데 지점은 항상 보강 간섭한다고 했죠. 경로차가 제로니까 항상 가투 이상이 만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보강 간섭한 지점과 상상 간섭한 지점들을 이 공간상에 다 표시하면 여기가 이제 보강 간섭한 지점이 되고 또 여기가 또 보강 간섭한 지점이 나오고 여기가 보강 간섭한 지점이 나온다 그랬어. 대칭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이 사이사이가 상쇄 간섭한 지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이사이가 상쇄 간섭한 지점. 여기가 상쇄 간섭한 지점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선 그림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네. 여기가 보강 간섭한 지점입니다. 이 보강 간섭한 지점에서 얼마만큼 가면 여기가 상쇄 간섭하는 지점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 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아까 얼마? 4분의 람다라고 했어. 왜냐면 보강 간섭할 조건이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3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상쇄 간섭한 조건이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쇄 간섭하는 지점은 경로차가 2분의 1람다가 돼야 돼. 경로차. 근데 경로차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파원으로부터 거리 차이란 말이야. 이미 지점이 이 P라는 지점이 파원으로부터 A 파원으로부터 거리와 B 파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2분의 1 람다면 첫 번째 상쇄 간섭한 지점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중앙에서 봐봐. 이 거리를 D라고 해보자. 이걸 D라고 하면 D에서 A, 그러니까 P에서 A까지 AP 거리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D 플러스 4분의 람다가 되죠. 이 지점은. B 지점은 그러니까 B에서 P 지점까지의 거리는 D에서 4분의 1람다를 빼준 게 되겠지. 여기는 이만큼의 거리는. 그러면 이 긴 거리에서 짧은 거리를 빼준 거,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게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됩니까? D 빠지고 여기 빼기니까 더해서 4분의 1람다 플러스 4분의 1람다니까 2분의 1람다만큼 경로차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쇄 간섭한 첫 번째 상쇄 간섭 지점이 된다는 거야. 정중앙에서 4분의 1람다만 가면 경로차가 2분의 1람다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쑥 가서 여기도 지금 상쇄 간섭하는 지점인데 이 P'이라고 해볼까요? 요 A P'까지의 거리와 B P'까지의 거리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 다 똑같이 거리의 차이는 2분의 1람다인 지점. 요 지점도 2분의 1람다인 지점, 반파장. 요 지점도 반파장, 이 지점도 반파장. 모든 요 점들은 전부 다 경로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빼준 거. 그게 2분의 1 람다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몰라. 이 거리는 모릅니다. 이 거리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아무튼 이 거리를 알 수 있는 거는 두 파원을 잇는 직선상에서만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 거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지만 요 점선으로 표시한 요 지점들은 전부 다 경로차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림이 만약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요 지점의 경로차는 얼마냐? 그러면 알 수 있죠. 얼마가 되죠? 요 지점의 경로차는 얼마인가 물어보면 얼마가 돼? 2분의 3람다가 되는 거야. 여기가 요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상쇄간섭한 지점이니까 요 상태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강간섭한 지점은 요거는 또 이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중앙에서 몇 번째 거냐에 따라서 경로차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번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이 그림이 조금 비율이 좀 안 맞긴 한데 자, 어느 순간 영초일 때 사진을 찰칵 찍은 모습이다 라고 했어. 영초일 때 사진을 찰칵 찍었는데 두 파원 사이 거리는 20cm이고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변이. 이런 파동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볼 게 X축이 뭔지 이걸 보라고 했죠? X축이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지점의 내지를 한 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간에 따라 표현한 것이고 X축이 시간이니까 주기를 바로 알 수 있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럼 주기가 얼마야? 우선 바로 나 그래프에서 주기 t가 0.4초라는 걸 알 수 있죠. 주기가 0.4초입니다. 그리고 S1과 S2 사이 거리가